강의 내용이 너무 빨랐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방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기본서를 꾸준히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할까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스킬이 더 필요할까요? 체험 노트로 무한 반복할 시기인가요? 6월에 맞는 신정한 쌤의 추천하는 공부 방법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한 양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하고 공부를 조금 하신 분하고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바탕은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론을 공부하실 때 교재를 아까 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한다고 했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분량 많은 걸 어떻게 하니? 그래도 기본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1월 달부터 강의할 때 보면은 매 시간마다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이 프린트물은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서 다시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이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반복하면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하세요. 기본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서에서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그냥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본서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기본서를 읽었을 때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기본서를 읽을 때하고 이게 들어오는 반응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이론 내용을 봐야 그래야지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기본서 안 해도 되고 이 체험 교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강의 노트로 해도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강의 노트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로 하든 요거는 이제 수준에 맞는 이런 이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체험 교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강의 노트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도 꼭 오지선대형 문제가 아니라 요게 이제 이 3, 4월 달에 기출지문에 대한 프린트가 나갔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OX 지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요런 이제 훈련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중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근 강의를 듣는 게 맞습니다. 3, 4월 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강의는 이거는 다 듣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5, 6월 달에서는 여기서는 매주 복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습한 부분은 제가 말로만 이 전번주에 배운 내용을 말로만 이렇게 쭉 나가는데 대개 이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강의한 게 한 30분 정도, 요 정도면은 이 총정리가 됩니다. 말로.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칠판에 쓰지 않고 이렇게 복습한 내용만 들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법령 및 실무를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복습한 부분, 이 부분만 계속 출퇴근하면서 반복해서 들었다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법령 및 실무가 6시간 정도, 요 정도의 법령 및 실무가 제가 말로만 하는 내용으로서 총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여러 번 돌려서 들으니까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이 계속 들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를 수월하게 고득점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그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공인에서의 그 업무정지 지문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하셨는데 앞에 전제가 절대적 취소 사유만 아니면 맞는 지문으로 하면 되는 건지요?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 아니라 앞쪽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상 여기에 절대적 취소 사유가 들어가면은 X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니까 업무정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냥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이 소속공인사를 고용하고 고용신고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또한 개업공인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위에 반환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부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인데요. 강의를 꾸준히 들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요. 체험교재로 반복하면 고득점 나올까요? 아니면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될까요? 이 점수가 안 나오시면은 지금 문제집 풀어보는 거는 무리입니다. 지금 그 방문학에서 나온 단원별 문제집을 법령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접근하면은 상당히 혼란을 느낄 만한 이런 문제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부하실 때는 요 정도면은 체험 교재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체험 교재를 계속 반복하셔서 그 공부하시면 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거는 결국은 이제 출제자가 파는 이게 함정,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강도가 약하면은 다른 남자가 꼬시면 홀딱 넘어가죠. 상대방을 좋아하는 강도가 강하면은 어느 누가 꼬시더라도 안 넘어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출제자가 어떤 형태로 꼬시더라도 여기 안 넘어가고 정답을 딱 꿋꿋하게 쳤습니다. 근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명확하지 않으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함정을 파면 이쪽으로 홀딱 빠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 유도하면 여기로 홀딱 빠지고. 그러니까 이 그 점수가 안 나오시는 거는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강의했던 중에서 이 법인의 업무 범위 7가지죠. 그 틀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유도하는 데 따라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강생인데요. 인강을 안 빠지고 꾸준히 들어야 하는지요. 2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인강만 듣기도 벅차서 문제풀이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강을 빠지면 불안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도 점수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 앞부분을 들으면 알다가도 뒷부분을 들으면 앞부분을 까먹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앞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뒷부분 공부할 때쯤에 앞부분을 잊어버리죠. 뒷부분은 알고 앞부분을 공부할 때는 앞부분은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는데 뒷부분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이 불명확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죠.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방문학에서 나오는 그 단원별 문제집 그런 거 말고 강의 시간에 나오는 단순한 OX 지문 정도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OX 지문을 풀다 보면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것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가서 이거를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다 보면은 그 개념이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지금부터 처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법령 및 실무는 충분히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령껏 잘 접근하면은 이 법령 및 실무는 이 고득점으로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5, 6월달 복습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뭐 mp3로 이렇게 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 안에다 틀어놓고 이제 계속 출퇴근하면서 들었답니다. 그러면은 법령 및 실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공부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면 쉽게 잊어버리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저도 강의할 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주로 세뇌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매 시험마다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기본서로 반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얇아지는 이런 교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총정리하는 이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이 반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 이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법령 및 실무를 이렇게 이 말로다가 총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요거를 인터넷에 올려갖고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